축구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확한 접종 대상과 일정, 의정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봅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이전 대상지가 오는 25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포천이 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입니다. 하지만 실외 운동시설, 특히 축구장에서는 이런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이 뛰고 몸싸움이 잦은 종목의 특성 탓인데요. 이 때문에 의정부에선 아예 축구장 문을 닫으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한 야외 축구장입니다. 2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몸을 부대깁니다. 좋아! 나오라고!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2m 거리 두기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운동장 주변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운동하면서 누가 거의 마스크를 안 쓰죠. 거리 두기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모여가 쉴 시간에는 담배나 이런 것도 피워요.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축구라든지 이런 격한 운동은 몸도 부딪히고 감염자가 갑자기 접촉할 수가 있지, 본인도 모르게. 위험이 분명히 있죠. 의정부시 민원 게시판엔 축구장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문을 닫으면 당장 학생 선수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트 선수들은 진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는 비싼 비용을 주고 그 일반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의정부시는 휴식 시간에라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열 체크 등으로 감염 의심자의 축구장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이나 폐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학생 선수와 직장 운동 선수들에게는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남북이 함께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DMZ 포럼에서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며 남북 공동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 의료 보건 방역 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수해 방지를 위해 남북 수계 관리 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 등이 포함된 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3조 3,527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도가 제출한 안보다 1,528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1차 추경 예산보다 15%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 1,000억 원과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위한 9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내 소비로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전국화된 사업이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며 터무니없는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보건소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독감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네. 올해는 코로나19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독감은 코로나와 비슷한 고열, 근육통, 인후통 이런 증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 증상이 유사한 독감과 유행이 겹칠 경우 진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어른들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동안의 독감 접종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만 무료였는데요. 이번에 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된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작년에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영유아 어린이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가 무료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총 작년 대비 41% 증가한 13만 5천 명으로 의정부시 인구의 약 3분의 1이 대상입니다. 네. 만 18세 이상 청소년과 만 62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짚어주셨는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보건소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접종 날짜를 다르게 구분했다고 하는데 나이대별로 언제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접종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연령대별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9월 8일에는 만 11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서 생애 첫 접종자가 대상이고요. 9월 22일에는 만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 10월 13일에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10월 20일에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 10월 27일에는 62세 어르신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편 고령자는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만큼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고려할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독감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가급적 독감 예방접종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꼭 맞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좀 엄중한 만큼 보건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지금처럼 시민을 위한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10,000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의 이동을 꺼리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다 경기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놨다 얘기나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이 오는 25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1차 현장 심사를 마친 경기도는 오는 21일과 22일 경기 북부청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갖습니다. 이전 기관은 일자리 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 교통공사와 사회서비스원, 환경에너지원 등 5개 기관입니다. 의정부와 양주는 일자리 재단과 교통공사 유치에 나섰으며 동두천은 일자리 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 포천과 김포는 환경에너지원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